네, 반갑습니다. 구자만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 방문해 주셨는데요. 딱 세미나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제가 여기 L타워를 조금 이제 세미나 발표할 때 선호하는데, 딱 그 한눈에 이렇게 다 모두 볼 수 있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엑스 또는 이제 그쪽 삼성동 쪽 가면 약간 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조금 집중도가 높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키노트 세션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부담이 없어요. 앞서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트렌드 위주로 좀 얘기할 거고요. 뭐 저희 제품 기능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제품 이런 기능이 출시됐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다는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트렌드 위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피처 이런 것보다는 요즘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프리시전 AI를 통한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보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실제 그러면 최근에 키워드가 뭐냐? 아까 되겠지만 AI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여기 전자신문사에 전달을 하기가 한 달 전쯤 자료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RSA 컨퍼런스를 가면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얻었고 또 그 사이에 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 달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세미나를 준비를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의 여러 트렌드 이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팔로알토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같이 협업을 했을지를 얘기하는 형태로 좀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할 거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품 기능 이런 부분 좀 스킵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 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AI는 뭐냐? 프리시전 AI인데 최근에 이제 CES에서 젠슨 황도 얘기했었고 이번에 RSA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많은 화두가 됐던 게 에이전틱 AI예요. 여러분들 이제 AI 이제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다들 좀 아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공지능 모델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차이점도 아실 테고 거기에 따라서 젠 AI 그리고 요즘 나오는 에이전틱 A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고객사에 가서 얘기도 하고 특히 보안 이외에 현업들이 또는 IT가 어떻게 이 에이전틱 AI를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고 대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를 같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보안이 걱정되는 거예요. 에이전틱 AI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실제 잘 아시겠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추론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을 메모리 저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목표를 맞춰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전에는 우리 젠AI 활용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검색해서 답을 끌어오고 또 하나 또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고를 주는 거죠. 그럼 지가 스스로 알아서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을 다 활성화시키고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가져와요. 이게 구축하기도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구축만 되면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잘 활용하겠지만 해커들이 이 에이전틱 AI를 잘만 활용하면 지금의 젠AI 활용해가지고 랜섬웨어 만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방어 입장에서의 대응하는 거에 맞춰서 리스판스에 대해서 또 다른 모델링을 구현하고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해킹을 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응 얘기를 하면서 실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AI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AI 위협을 또 어떻게 팔로알토 같은 회사는 그 AI 위협을 어떻게 AI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앞서서 이제 위협 트렌드를 관련해서 저희 리서칭 센터인 유니포리트에서 나오는 탑5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다 AI로 귀결이 됩니다. 탑5 리스크, 위협 이 부분들이 다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리스크를 갖다가 위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따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 AI가 에이전틱 AI를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더 파급 효과가 더 클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서 실제 유저들도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AI를 사용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위협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AI를 많이 개발해요 기업에서. 그리고 AI를 개발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런타임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팔로알토가 제네AI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를 개발할 때 런타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팔로알토는 이제 전반적인 AI를 전체 솔루션에 다 구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팔로알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차세대 방화벽이죠. 차세대 방화벽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보안하는 프리즈마 그리고 여러 가지 세시 이런 부분들 이제 널리 알려진 솔루션이 있는데 이 단편화된 이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와 있는 XIM, XDR 이런 솔루션까지 모든 제품 영역에 프리시즌 AI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뭐냐?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그리고 AI 인프라 환경에 저희 AI 에이전틱 모델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솔루션 각각에 더 적용할 수 있고 보안을 다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해킹 사고가 상당히 꽤 많아요. 뭐 특정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그 밖에 연초부터 저는 고객들 인스턴스 리스판스 하는 부분을 같이 대응도 했었고 작년 말에 또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레가시 환경의 보안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어드밴스된 보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제언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전반적인 아우라서 전반적인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세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모델 그리고 최소로 나온 브라우저까지 해서 포함시켜서 업데이트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유니포리트라는 글로벌 리서치 센터에 있는데 거기서 나온 레포트고요. 탑5 리스트를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다 아시는 랜섬웨어 이슈, 공급망 이슈, 침입 속도가 AI 이용해서 향상이 됐다.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빨라지고 그리고 정교해지는 부분은 다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이제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상당히 많은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기밀정보 유출된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늘어났냐? 제네AI 이용해서 실제 악성 코드를 만들고 공격하고 리스판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라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해커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 정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파악하고 버튼만 누르면 실제 공격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실제 해커들이 돈을 달라고 또는 비트코인 달라고 협상하기 이전부터 조짐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하나의 저희 리서치 센터 발표 지표고요. 실제 이 부분이에요. 랜섬웨어 처음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슈화가 되고 막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악성 코드 랜섬웨어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진짜 3시간 또는 15분이면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테스트도 자주 해봐요. 저희가 제네AI 이용해서도 해보고 특히 저희는 이제 보안 회사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AI 회사다 보니까 실제 임직원들한테 AI를 많이 활용하게끔 열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미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 LM 플러스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게 해서 업무에 많이 활용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젠 AI를 많이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실제 악성 코드도 타겟팅해서 쉽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를 쫙 작성을 해서 공격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갖고 있는 인스턴트 리스판스 프로세스, 서트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대응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거기 또다시 공격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팀이 수행하는 역할들을 자주 해봐요. 실제 기업은 블루팀을 가지고 있죠. 또 레드팀을 같이 운영하는 고객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레드팀 어세스먼트를 수행해 보면서 실제 고객이 대응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자동화도 한번 시켜보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슈가 될 에이전틱 AI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축되다 보니까 쉽게 해커뿐만 아니라 키드 해커들까지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유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라질 겁니다. 당연히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빠른 공격과 시나리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택 서비스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해요. 예전에는 최근에는 이런 인터넷 페이싱에 대해서 취약점 위험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이래요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 없어요. 전반적인 모든 공격 표면이 다 대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페이싱뿐만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격을 브라우저 내에서도 쉽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내에서도 제네를 활용한다든지 할 때 악성 코드에 대해서 노출이 쉽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의 정보들이 AI가 응답한 데이터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접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브라우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격자들의 움직임이 당연히 빨라지고 있겠죠. AI를 활용하고 또는 AI 아니더라도 모든 그 해커들 사이에 공유가 정보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특정 해커 그룹이 FBI가 잡아냈죠. 그래서 붕괴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해커 집단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자산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전 2, 버전 3가 나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정보 자산에 대해서 그걸 게더링을 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또 하는 그런 형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이용해서 피싱, 랜섬웨어 제작 이런 부분 당연히 빨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캠페인을 직접 해봐요. 그래서 실제 공격이 들어갔을 때 기업들은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 훈련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내고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유니프리2에서 실제 해커 그룹에 대해서 하나의 추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해커 그룹과 요즘 많이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그 링크드인 통해서 링크가 되어 있는데 웨비나가 오늘 저녁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머들 리브라라는 위협 그룹에서의 해킹 이슈를 저희가 추적을 했고 대응을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세하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 정보 유출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냈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여기는 헬프데스크 쪽에 소셜 엔진 이용했어요. 헬프데스크다 권한을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어드민까지 애드를 하고 나중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있는 VM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마운트한 다음에 정보를 유출해 갔던 이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소셜 넷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하고 권한을 상승하고 데이터를 유출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희 웨비나가 오늘 오픈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포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GenAI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가시성 있게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GenAI를 쓰고 계시죠. 저도 뭐 몇 가지 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코파일럿, 챗GPT 요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도 이것도 써봐 저것도 써봐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트북 LM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AI 앱을 GenAI 앱을 쓰고 있고요. 쉽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접촉을 해보셨던 게 이제 챗GPT 이용해 가지고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챗GPT 유저가 확산이 된 것 같고 상용화 버전을 또 쓰시는 것 같고 아마 오픈 AI라는 회사가 한국에 런칭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챗GPT의 상용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미국 다음은 한국이라고. 국내 뭐 저희 이제 기업에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서 챗GPT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챗GPT 코파일럿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AI 앱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융회사라든지 공공기관 망분리가 돼서 좀 어렵지만 일반 엔터프라이즈에서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AI 이용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앱들이 각각 정보 보안,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 없게끔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SaaS니 CSP를 믿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이 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에 대해서 가시성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일 겁니다. 실제 2030년까지 12,000개 이상의 AI 앱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요즘 AI 개발 안 하는 회사가 없고요. 솔루션에 AI 접목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조업에 뭐 MES라든지 거기 ERP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SaaS를 이용하고 AI를 이용을 해요. 일반적인 이커머스라든지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AI 앱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AI 모델을 회사 내에 구축하고 LLM을 만들어내면서 쓸 수 있겠어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팔로알토가 솔루션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런 AI에 대해서 기업 내에서 사용할 때 가시성을 가져가고 프로텍트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솔루션하고 또 AI를 개발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런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갖다가 출시를 했었고요. 이 부분 저희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POC도 하고 있고 고객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들도 POC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AI 앱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AI 앱들을 개발하고 있었어? 라는 부분들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번 POC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AI 액세스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 임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AI 앱을 쓰고 있는지, AI를 활용하는지, 그게 업무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일반적인 CIO 또는 이제 CDO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우리가 이제 AI 어시스턴트 개발해서 챗봇 같은 기능으로 임직원들한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또 헬프데스크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챗GPT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업무상은 다 막았어요. 그래서 노트북 우리 랩탑에 사용하지 못하고 모바일로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런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솔루션을 설치를 해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AI 앱을 쓰고 있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AI 어시스턴트 내에 어떤 위협들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부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AI 액세스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사용 전체 양에 대해서 실시간 가시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죠. 실제 설치하고 보기 전까지는 설치하고 보니 실제 이렇게 많은 AI 관련돼서 쓰고 있었나 해서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시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보호할 수 있잖아요. 정책을 만듭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프로텍션하고 민감한 데이터,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정책을 만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쉽게 앱을 갖다가 차단한다든지 정책을 만들 때 가이드를 주고 코멘트를 줄 수 있는 기능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실제 AI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높아지는 게 단순히 어떤 AI 앱을 쓰고 있어가 아니라 유스 케이스별로 카테고리화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류의 생성형 AI 문서를 만드는데 협업을 하는데 쓰는 부분에서 카테고리화 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이건 악성으로 표현될 수 있어라고 레코멘드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악성으로 판단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또는 내부에서 승인할 수 없는 AI 앱에 대해서는 정책상으로 승인을 한다든지 또는 허용되지 않는다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 현황에 대해 유스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레코멘드 해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보안팀, 모든 IT팀이 이 AI 앱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나도 이게 무슨 뭐지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프리디파인된 AI 앱에 대해서 이런 유스 케이스야.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야라고 저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강력하게 놓을 수 있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 요즘 저도 많이 느끼는 게 LLM 모델을 내부에 구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마 이용해서도 구축하시고 잘 몰랐었어요. 근데 보니 라마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라마를 이용해가지고 LLM을 만드는 모델들을 봤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실제 그러면 이런 LLM 기반의 컨텍스트 모델 갖다 저희가 디파인 해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부 정보라든지 기밀 정보가 이슈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에이전트를 세시를 통해서 제공해요. 거기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코칭도 할 수 있고
컨트롤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저희는 브라우저를 하나 시큐어 브라우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액세스 브라우저라는 브라우저 통해 가지고 암호화된 트래픽도 직접 컨트롤하고 브라우저 내에서 개인정보 차단, DLP 차단 이런 부분 정책까지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엔 컨트롤이 되겠죠. 실제 SaaS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GenAI 앱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GenAI 앱이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도 하고 같이 데이터를 갖다 게더링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SaaS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내에 있는 GenAI 앱도 확인해서 카테고리화 시키고요. AI 봇까지 식별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수 있는 레코멘드에 대한 컴퓨테이션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GenAI 앱에서 응답에서 악성 URL이 됐던 개인정보가 됐던 파일 됐던 감지해서 노티해주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또는 뭐 IS 27000이라든지 ISMS 인증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증빙 만들어내고 그 이후로 사후 조치하고 조치에 대해서 이행했는지를 보고 정기적인 감사 모니터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하다 보면 리스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현황에 대한 가시성도 제공하고 이렇게 레포트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요즘 뭐 한글화 이런 부분도 크게 이슈 없는 게 워낙 브라우저 또는 디플 또는 이런 앱에서 한글화를 잘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시성을 갖다가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리포팅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레코멘드하는 권장 사항까지 제시를 하면서 자세히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는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실제 AI 액세스를 설치를 하고 전반적인 가시성을 봅니다. 사용 현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 해보면서 이미 이런 URL이 노출이 되고 있었네? 이런 파일들이 나오고 있었네? 우리 AI 앱 내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컴퓨터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노출되지 말아야 될 정보가 노출됐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시성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성을 가지고서 정책을 만들고 허용하고 디나이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유스 케이스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가시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임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현황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때도 런타임 시큐리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AI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모델링하고 데이터셋 할 때 여러 가지 위협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가 있어요. AI 인프라, AI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의 플러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을 갖다가 탐지해내고 어택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거든요.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코맨드들을 분석하고서 레코멘드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코맨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부 AI 인프라를 만들면서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이런 악성 코드 URL까지 왜냐하면 이 AI가 참조하는 모델에 악성 코드가 묻어 있으면 그 URL이 호출이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AI 런타임 시큐리티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프로텍트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웹 와스 DB 3티어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는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 인프라를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내부에 LLM을 구축한다 할 경우에 아키텍처 모델링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흩어져 있어 산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유출할 수 있는 거에 프로텍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는 거죠. 갑자기 호출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테스트계에서 제대로 테스트되고 검증계로 가고 프로덕션 올라가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는 솔직히 테스트 내부적으로 AI 쓸 때는 테스트계, 검증계, 프로덕션 구분 잘 안 되는 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호출되는 케이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민감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할 때 있어서 방지해야 되는데 저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AI 앱에 대해서 개발할 때 그 현재 AI 개발 현황에 대해서 디스커버리하고 거기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프로텍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디스커버리 할 때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AI 모델, AI 유저, AI 어플리케이션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가시성을 가지고서 디스커버리 할 수 있고요. 각각의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CSP 또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연결을 가시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AI 어플리케이션 연결 구조 요소마다 네트워크 연결을 가시화시키고 실제 런타임 위협들을 갖다 쭉 리스커버리 해봐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텍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개 이상 모델에 대해서 보호되는 이제 정책들을 이미 갖고 있고요. 뭐 도스 공격이라든지 유해한 필터, 컨텐츠, URL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는 프로텍트 모델을 가져가게 됩니다. 대시보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전반적인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보호 정책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에 우리의 AI의 상태를 갖다 볼 수 있고요. 보호되진 AI 애플리케이션을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적용 어떻게 할지를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실제 API를 통한 개발자 맞춤형 AI까지 보호를 해드리고요. 실제 코드 작성 없이도 AI 에이전트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션별 데이터에서 튜닝하기 전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레코멘드를 해드립니다. 뭐 사례는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가시성이에요. 그래서 가시성을 가져가서 AI 런타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가 SPA라고 Security Posture Assessment라는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고요. 실제 데모를 하고 POC를 하면서 AI 현황에 대해서 가시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드려요. 어떻게 AI를 현재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뭐 보호를 해야 되는지 숏텀, 롱텀, 중장기 로드맵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해외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분께 가이드 드려서 실제 어세스먼트 하고 난 다음에 플래닝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어세스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세대 방어뿐만 아니라 프리즈마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시까지 전반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이 저희가 코어텍스 클라우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즈마 클라우드 이용했던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CSPM, 워크로드 프로텍션, 캐스비, 시냅 전반적인 영역 플러스 SOC 영역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탐지 이후로 대응까지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코어텍스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보안뿐만 아니라 SOC 영역 이후까지 차단하고 탐지한 형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큐리티 포스터 매니저먼트에서 AI에 특화되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파이프라인도 매핑하고 중요 데이터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우선순위 지정해서 이제 AI에 대해서 시큐리티 포스터 매니저먼트까지 하는 부분이 이 코어텍스 플랫폼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처음에 이제 공급할 때, 그다음에 빌드 될 때, 그리고 워크로드에서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 드린 다음에 위협이 생기면 SOC 툴 XIM에서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대응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화, 오토메이션까지 하면서 클로즈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전반적인 그 XIM, 뭐 유니포리티 이런 부분들이 다 AI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근간은 프리시전 AI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단순하게 AI를 가지고 있어 AI에서 분석해서 대응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각 영역, 프리즈마 영역, 코어텍스 영역, 스트라타 영역 이런 다양한 저희 넷셋까지 포함되는 영역의 AI가 지속적으로 상호 연관적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전반적인 에이전틱 AI를 이루는 것보고요. 그게 프리시전 AI고 전체 솔루션에 그 AI가 적용이 되고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레코멘드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어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업데이트 드리면 최근에 여러 가지 해킹 사고 이슈들이 많잖아요. 기존의 솔루션들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또는 공격이 당한 이후에 페이로드까지 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공격들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해킹 사고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미 저희 차세대 방어벽에 DNS 프로텍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가시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팔랄토 제품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 DNS 시큐리티 펑션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전체 L7 펑션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L7 펑션까지 올리셔야지만 이런 부분은 가치성을 가져갈 수 있고 프로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존의 레가시 VPN, 레가시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 필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 기능에 DNS 시큐리티라든지 어드밴스된 시큐리티 펑션 올리셔야지
가시성을 가져가고 프로텍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레가시 VPN 환경에 플러스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서 실제 시트 통신하는 시트 통신 대부분 요즘 DNS 53번, UDP 53번 DNS 통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시성 없으면 시트 통신 못 막습니다. 그래서 실제 VPN 터널 이후에 저희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가시성을 가져가고 프로텍션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세시를 통해서도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가시 VPN을 세시로 이동해서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가시성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최신 위협들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시 이외에 저희가 코어텍스 클라우드라든지 프리즈마 같은 전반적인 영역을 다 추가했을 경우에는 엔드 투 엔드까지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업데이트 드리면 워낙 해킹에 대해서 이슈도 많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얘기했던 저희 XDR 플랫폼하고 저희 넷스택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포스처 상태를 갖다가 감사를 해드려요.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60일간 무료로 XDR과 저희가 넷스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환경에 랜섬웨어가 혹시라도 있는지 악성 코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갖다가 감사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슈가 있으면 레코멘드하는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부스에 와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저희 알고 계시는 저희 팔로알토 리셀러 또는 저희 다이렉트로 본사에 바로 연락해 주셔도 저희가 60일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XDR 에이전트를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 환경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랜섬웨어가 있는지 또는 해킹의 흔적이 있었는지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좀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AI 얘기하면서 저희 솔루션 전반적인 부분에 AI가 다 접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부스도 있고 알고 계시는 팔로알토의 영업 통해서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부분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돼서 좀 죄송하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